한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임원진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분기 실적 보고서를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어요. 28살 박수진은 3년 전 결혼한 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회장은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살림 배우느라 조금 바쁠 뿐이에요. 박 회장은 딸의 대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수진의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엄마 손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해. 이번 주말은 시댁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뭔가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누구 목소리야? 아무도 아니에요, 아빠. 텔레비전 소리예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불안감, 그리고 갑작스럽게 끊어진 통화까지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집안일 때문에.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딸과의 통화는 분명히 평소와 달랐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저택은 고요했지만 거실에서는 아내 이미영이 뜨개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박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수진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어색함, 갑작스럽게 끊어진 전화, 그리고 배경에서 들렸던 이상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이미영은 뜨개질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그런 걸 느꼈군요.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는데 지난주에 수진이에게 전화했을 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밝게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날은 존댓말로만 대화하더라고요. 박 회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내의 말이 오늘 자신이 느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중간에 누군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서 들리더라고요. 이미영은 계속해서 며칠 전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딸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이제 구체적인 우려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만났을 때도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많이 말랐고 얼굴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피부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부가 각각 다른 시기에 느꼈던 이상함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위가 우리 딸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결혼 전부터 사위 김태민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었거든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점잖아 보였지만 뭔가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내일 수진이에게 직접 만나자고 해봐.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 네, 그럴게요. 그런데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죠? 박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사업을 일궈온 그였지만 딸의 일만큼은 항상 마음이 약해졌어요. 일단 확인해 보자.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딸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이미영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야 수진이 받았어요. 수진아, 엄마야. 오늘 시간 있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엄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해서요. 이미영은 딸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엄마를 만나는 걸 좋아했던 수진이 이렇게 거부할 리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내 집 근처로 갈게. 커피 한 잔만 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수진이 누군가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집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요. 오후 4시 수진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의 카페에서 모녀가 만났습니다. 이미영은 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수진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왼쪽 팔목과 목에 희미하게 보이는 멍자국이었어요. 수진아, 너 많이 말랐구나.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이미영은 딸의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깜짝 놀라며 팔을 움츠렸어요. 수진아, 팔에 뭐가 있니? 다쳤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리하다가 살짝 데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영의 눈에는 그것이 화상이 아니라 멍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수진이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그냥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엄마랑 있어요. 네,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은 수진은 급하게 일어났어요. 엄마, 저 이만 들어가야 해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잠깐, 수진아. 엄마가 뭔가 사줄 게 있는데. 괜찮아요, 엄마. 다음에 봐요. 수진은 서둘러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미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이미영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습니다. 딸의 야윈 모습, 팔목의 멍자국, 그리고 남편의 전화를 받을 때 보였던 공포스러운 표정까지 말이에요.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이틀 후 박 회장은 오랜 친구인 이강수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강수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정수야, 오랜만이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 회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강수는 메모를 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황상 가정폭력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사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김태민, 31살이야. 중견 건설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고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는 놈이지. 일단 이 사람 신상부터 파악해보고 주변 탐문도 해볼게. 그리고 정수야, 혹시 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 이미 시도해봤어. 근데 완강하게 부인해.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통 그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숨기려고 해. 이강수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줬어요. 며칠만 시간을 줘. 김태민이란 놈의 평소 행동 패턴부터 파악해 볼게. 직장 동료들 탐문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거야. 그날 저녁 이강수는 김태민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김태민을 따라가며 평소 행동을 살펴봤어요. 김태민은 퇴근 후 술집에 들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강수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태민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확실하게 다스려야 해. 너무 자유롭게 놔두면 버릇이 없어져.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야, 너 신혼인데 벌써 그런 소리 해도 돼. 우리 와이프는 말 잘 들어. 내가 확실하게 교육시켰거든. 이강수는 핸드폰으로 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민이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확인한 후 박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정수야, 좋지 않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 일단 내일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연락할게. 박 회장은 딸이 정말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강수는 박 회장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정수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박 회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탐정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이강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김태민 직장 동료들을 만나봤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이놈이 평소에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녔더라고. 회식 자리에서 아내 때리는 얘기를 농담처럼 했다는 거야. 말 안 들으면 혼내준다고, 여자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이야. 박 회장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어제 밤에 수진이 사는 아파트 주변에서 관찰했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어. 이강수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김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엄마한테 안부 전화드린 거였어요. 너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 누가 전화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는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수진의 비명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정말로 내 딸을. 진정해, 정수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행동에 나설 수 있어.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김태민의 전 여자친구도 만나봤는데 그 사람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해.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졌다더라고. 당장 딸을 데려올 거야. 더 이상 그 미친놈과 같이 살게 둘 수 없어. 잠깐, 정수야.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수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발각되면 더 극단적으로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수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도 마련해야 해.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사위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딸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자.
더 이상 내 딸이 고통받게 둘 순 없어. 그날 밤 박 회장은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내일부터 딸을 구해낼 거야. 부부는 밤새 딸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회장은 이강수 변호사 그리고 여성 상담사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수진을 안전하게 구출하면서 동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일단 수진 씨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김태민이 직장에 나간 시간을 노려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성 상담사인 김소영 씨가 조언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처음에 저항할 수 있어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의 시선 때문에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오후 2시 김태민이 회사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일행은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아, 아빠야. 문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는 화장으로 가린 멍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여기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수진아,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숨기지 마. 박 회장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더 이상 그 사람과 살지 않아도 돼. 김소영 상담사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 씨,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상담사예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아빠, 만약 태민이가 알면 어떡해요? 더 화낼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이 알면. 수진아, 더 이상 그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아빠가 다 책임질게. 이강수가 수진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말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김태민 씨는 곧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수진은 자신이 당한 일들이 모두 녹음된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태민이 일찍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왜? 박 회장이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태민, 너는 내 딸에게 한 짓을 알고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 일에 너무 개입하시는 거 아닌가요? 개입이라고. 내 딸을 때리고 학대하는 놈한테 개입하지 말라고.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강수가 증거 자료들을 내밀며 말했어요. 김태민 씨,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직장 동료들 증언,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다 있어요. 김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뒤로 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민아, 미안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박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박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민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한 상태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승산이 충분합니다. 김태민 씨는 폭행죄와 협박죄로 기소될 예정이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안전할까요?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만약 접근하면 즉시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수진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요? 더 일찍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래. 그때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상담은 어땠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빠. 상담사 선생님이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셨어요. 좋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복하자. 며칠 후, 이강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수야, 김태민 놈이 회사에서 해고됐어. 가정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야. 그뿐만 아니라 김태민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점차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이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다. 그런 힘든 경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다니. 박 회장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적극 지원해 줄게.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꿨다.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1년 후 수지는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해자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센터 입구에서 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상담은 어땠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아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년 전에 상처받은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빠,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지 마. 중요한 건 이제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더 의미 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진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 다음 달에 센터에서 가정폭력 예방 강연을 하게 됐어요. 제 경험담을 나누는 거예요. 괜찮겠어? 아직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아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우리 딸이 정말 강해졌구나. 그 힘든 일을 이겨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려고 하다니. 그날 밤 수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자신을 떠올려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핸드폰에는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의 감사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박 회장도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딸의 방으로 갔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아빠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알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며칠 후 수진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객석에 앉아 딸의 강연을 듣던 박 회장과 이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상처받은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수진아, 넌 이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이 가족에게도 진정한 새 출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